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랭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고, 내일까지죠? 아닌가?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오늘 아. KT를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총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통신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호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총을 통신 3사 KT가 오늘 했고, 네. SKT하고 LGU 플러스는 SK텔레콤은 26일에 했고요. 네네. LGU 플러스는 21일에 했습니다. 네. 근데 다 끝났어요. 특이사항이 좀 있었어요? 뭐 3사 모두 올해 중점 사업으로 AI를 꼽았다는 점. 그 다음에 B2B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 B2C는 B2C는 뭐 한계가 요즘 있겠다.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네. 전환지원금 문제라든지 네. 뭐 가계통신비 인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뭐 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정부의 압박 이외에도 5G 전환율이 6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5G 전환을 통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즉 알프 인상 효과를 노리는 거는 좀 어려워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B2B B2B 쪽으로. 그리고 AI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뭐 각 회사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 KT가 오늘 했으니까 일단 KT부터 한번 보죠. KT 주총이 원래 좀 시끄럽지 않아요? 매년? KT 주총은 사실 이쪽 담당 기자라면 네.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주총으로 꼽혔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소란스럽고 각종 이벤트가 다 발생하는 주총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어떤 뭐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주총 전에 뭐 노조나 이해 관계자들이 와서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경찰이 출동한다거나 경찰은 왜 출동해요? 질서 유지나 뭐 외곽 이런 것들 때문에 경비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다거나 그리고 뭐 질서 유지나 안내를 위한 진행 요원들이 주총장 내부에도 상당수 배치돼서 앞쪽과 뒤쪽의 분위기가 좀 다른 그 뒤쪽에서는 막 소란하고 발언권 달라고 소란을 하고 뭐 앞쪽에서는 뭐 빨리 진행하자 해서 땅땅땅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질서 유지권 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심했고요. 올해는 어땠어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김영섭 대표 취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김영섭 대표가 오면서 네. 이번에 첫 주총이었거든요. 네. 의장을 맡았던. 네. 물론 주총을 시작하기 전에 뭐 노조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네. 주총 과정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진행 요원들을. 그 다음에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들에게 거의 대부분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지 뭐 발언권을 달라는지 뭐 이런 소란이 일어날 여지가 하나도 없었고요.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충분히 또 의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후속 질문들도 받아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예전에 비해서 일종의 모범적인 주총이 진행이 됐죠. 주총이 좀 시끌시끌해야 재밌는데 그죠? 주총꾼들 나와가지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벤트가 덜 발생하는 게 아쉽긴 하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더 충분히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뭐 아까 기자회견을 했던 노동조합들도 관련한 질문들을 다 했고 구조조정? 예를 들면 뭐 낙하산 인사가 너무 온 거 아니냐 검찰 출신과 정치권 인사가 너무 왔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려해서 뽑은 건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구색 가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 자리를 걸고 내가 그렇게 뽑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 관련된 것도 왜냐하면 이게 KT는 역대로 그 외부 대표가 오면 네. 항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석채 전 회장일 때는 한 6천 명, 그리고 황창규 전 회장일 때는 한 8천 명. 그 다음에 이제 구현모 전 대표는 내부였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섭 대표가 온 거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영섭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취임사 때도 대규모 인위적 구조조정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믿어달라. 왜냐하면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하는 거 아니냐. 안 한다. 그리고 아까 사실 낙하산 얘기도 뭐냐면 4월 총선 이후에 또 낙하산도 잔뜩 오는 거 아니냐. 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거니까요. 두고 봐야죠 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때 대표도 책임 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실적 또- 관련해서 얘기 안 나왔어요?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KT가 르완다에 투자를 했던 게 있거든요. 웬 루안다? 이게 이제 이석채 회장 때 했었던 건데. 루안다에 왜 했어요? 뭐 아프리카 경제 발전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때 당시 정부랑 해갖고 르완다에 투자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적 손실이 한 3천억 되거든요. 이야, 투자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회장 체제 뭐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과정 뭐 이것들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주총 문화 바꾸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전에는 쭉 그렇게 소란했거든요. 근데 그런 주총 문화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어찌 됐든 새 대표가 와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전환지원금이 사실 이제 통신 3사의 주요 현안이자 이슈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른 비용, 손익 이런 거가 걱정이 텐데 그거 관련해서 KT 주총에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KT는 그것과 관련돼서 언급을 한 게 없습니다. 주주들의 질문도 없었어요. 네, 주주들의 질문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KT 주총이 이제 그런 부분 아까 회사와 네. 노조와 네. 주주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좀 소란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보다는 회사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거죠. 그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소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통신사들도 그런 주주들의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대기업들 주총이라는 게 사실 거수기 역할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끝났으니까요. SK텔레콤도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문화로 바뀐 지 5년이 채 안 됐고요. LGU 플러스도 바뀐 지 한 2, 3년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SK텔레콤 주총에서는 별 얘기는 없었나요? SK텔레콤 주총은 거의 뭐 기자간담회급으로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 네. 전환지원금 관련해서도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통신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즉, 이 본원적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본원적 경쟁력은 서비스와 요금 얘기거든요. 네. 그 마케팅 경쟁 안 하고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로 애둘러 표현한 거죠. 더 이상 올리는 거는 사실 부담스럽다라는 전환지원금을? 얘기를. 지금 그게 한 30만 원.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번호 이동과 관련된 지원금이라는 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해진 액수와 정해진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집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환지원금이라는 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국에 투하를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사실 DB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봐야 이들 역시 아 이게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가입자가 이 정도 움직이는구나를 보고 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환지원금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다시 불법적인 경쟁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LGU 플러스에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주총이 21일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22일에 방통위 위원장이 통신 3사 CEO하고 뭐 삼성전자, 애플 사장들 불러다 놓고 전환지원금 올려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주총은 그 이후였기 때문에 네. 올린 다음에 이제 그렇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KT 지금 주총은 이미 이제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얘기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LG U 플러스가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에 비해서는 강하게 발언이 나왔었죠. 뭐라고 했었죠? 논의 과정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소비자한테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센 발언이에요. 그죠? 통신사 입장에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가 규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기부가 주파수를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례적으로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U 플러스의 입장을 또 좀 봐야 되는 게 U 플러스가 지금 3사 중에서 제일 또 주가도 바닥이고 이런 게 이제 U 플러스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지원금도 3사 중에서는 제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저에 가는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뭐 3사 주총에서 좀 주목하거나 눈에 띄는 거는 좀 있었나요? SK텔레콤 주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네네. UAM 관련해서 UAM. 예,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실증 사업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25년에 이제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통신 3사 중에서는 UAM 사업을 제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24년 실증 사업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25년 상용화는 불확실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SK텔레콤은 이제 미국 조비 에이비에이션하고 투자도 하고 뭐 해갖고 제일 빠른 축에 들어가는데 네. 그 조비 기체가 아직 허가를 다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연방청 허가 5단계 중에 3단계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야 이제 일반 하늘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증 사업은 정해진 구간에서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필요 없는데 허가가 다 떨어져야 일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들과 규제의 문제들 때문에 25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는 약간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별로 아니 왜냐하면 지금 통신사도 그렇고 네. 통신 장비사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5G 아까 얘기했던 투자도 거의 끝났고 뭐 가입자도 거의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AI B2B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딴 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경쟁은 아직은 근데 실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이제 현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밖에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